네, 먼저 올해 초에 복지부는 23년에서 27년까지 5개년 동안에 해당하는 제4차 응급의료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여러 가지 과제 중에 지금 속도감 있게 진행하려고 하는 과제는 대국민 입장에서 합리적인 응급실 이용 문화를 조성하는 것, 그리고 병원 전 단계에서 이송 체계를 개선하는 것, 그리고 지금 응급의료기관 종별과 관련해서 응급의료 전대 체계를 개편하고 지역과 그다음에 광역, 전국 단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하는 부분, 그리고 지역 응급의료 체계 강화 부분을 집중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올해 상반기에 연달아서 두 건의 그 응급 환자 수용 곤란 사례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제 정신과 문제를 동반한 10대 외상 환자와 그리고 70대 외상 환자의 수용 곤란 사례가 그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응급환자 이송 지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들에 대한 고민을 더 심도 있게 진행을 하기 시작했고, 경증으로 인한 대형 병원의 응급실 과밀화, 그리고 전원의 어려움, 그다음에 ICU 부족이라던가 낮은 ICU 회전율뿐만 아니라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단계의 정보 공유가 좀 이제 미흡한 부분들과 함께 지역별 적정 이송 지침이나 지도가 부재하고 이런 것들이 지역 자원 파악이 미흡한 데서 기인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의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고, 또한 자의적이거나 부적정한 수용 거부 들이 응급실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오해들이 합의된 객관적 수용곤란 기준의 부재라던가 수용곤란 관리 체계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여러 다방면의 논의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5월 말에는 긴급하게 응급의료 대책 당정 협의 많이 울리는 것 같은데. 네, 응급의료 긴급대책과 관련돼서 당정 협의가 진행이 됐었고, 세 가지 주요 아젠다들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지역에 응급의료 상황실을 설치를 하고 응급환자 이송과 수용 문제들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경증 환자로 인한 대형병원 과밀화 문제들을 해소해서 중증 응급환자들을 응급실에서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아젠다로 정리를 해서 장차관 님이 직접 나서서 응급의료 현안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듣고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중앙응급의료 정책 추진단을 발족을 해서 수용곤란 고지라던가 지역별 이송 지침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지역의 응급의료와 관련된 협의체들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들은 국민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응급실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증상이 발생했을 때 상담을 도와주고, 그리고 증상 기반으로 병원을 가야 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그리고 응급실을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는 응급실 혼잡도 등의 정보를 제공해서 갈 수 있는 응급실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도록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들과 함께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는 있겠지만 중증 환자들이 대형 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하고 경증 환자들은 지역 응급의료 기관급이라던가 야간에 문을 여는 의원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이용 문화 캠페인들을 진행하는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 전 단계에서도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론 대국민 상담 안내를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병원과 함께 응급환자 분류도구를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병원적 응급환자 분류도구인 프리케이타스를 도입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교육을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지역별 자원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병원 전 단계에 119들이 이송할 수 있는 적정 병원들에 대한 지침과 지도를 마련하는 부분과 이송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집중적으로 과제와 관련된 추진 그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단계에서도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증 응급환자 적극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증 응급자 진환자들이 수용이 될 수 있는 지역 내 그리고 지역 간의 네트워크들도 구성하기 위해 자원조사를 기반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환자들을 수용했을 때 적정한 보상이
의료진뿐만 아니라 병원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 체계를 강화하는 부분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응급의료가 국가 응급의료체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인프라들이 강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관계기관,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 그러니까 소방 그리고 응급의료기관, 지자체가 함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시가 앞장서서 끌고 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지역 네트워크들의 성과를 관리하고 나아가서 지역 응급의료 체계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저희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행히도 이제 정부 24년 예산안이 지금 이제 국회 의사결정만 남긴 상태인데요. 특히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정부 부처와 보다 월등히 높은 예산안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대비 12.2%의 증액으로 24년 예산을 끌고 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 응급과 소아 의료 체계랑 관련된 부분이 복지부 4대 핵심 투자 분야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었고 안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 응급의료 지원 발전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들의 예산이 240억 정도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된 시범 사업이라던가 중증 응급질환과 관련된 순환당직 운영비들이 신규로 증액이 되었고요. 이송체계 관련해서도 17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서울에는 공공형 중증 응급환자 전담 이송 체계로 SMICU라는 중환자 이송 체계, 이송 구급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공공형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는 내년에 시범 사업을 1개 시도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광역 응급의료 상황실, 앞서 그 아젠다 중에 지역 응급의료 상황실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역 내에 국한된 상황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접 시도 간의 응급의료 상황을 조정하고 개입하는 상황실을 광역 단위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광역 응급의료 상황실로 바꾸고 내년 예산을 신규로 100억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이것과 함께 소아 상담센터 시범 사업 추진과 달빛 어린이병원 운영비 지원이라던가 소아 전문 응급센터 지원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 입장에서 합리적 응급실 이용과 관련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들, 핵심 과제들을 설명을 드리면 일단 경증 환자 응급실 이용 문화 개선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 추석 연휴 때 집중적으로 홍보 영상, 공익 광고 영상을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19 대국민 상담과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증상 기반으로 응급실 이용할지 여부와 응급실을 이용한다면 대형병원 응급실을 가야 할지 가까운 지역 응급의료 기관급 응급실을 가야 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응급의료 이용과 관련된 셀프 트리아지 앱을 개발을 착수하고자 합니다. 병원 전 단계의 이송과 관련해서는 이미 이제 119 구급 지도관 대상의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도구 강사 교육을 진행을 했고요. 현재는 전국으로 구급대원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 11월까지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방에 지금 스마트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내년에 전국에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대구에 이 프리케이타스와 함께 소방 스마트 시스템을 시범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고 프리케이타스의 분류 결과를 환자의 의식 상태라던가 생체 징후와 함께 먼저 이송 전에 병원에 공유하는 이러한 시스템 적용을 11월 달에 대구에 먼저 시범적으로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단계에 일관성 있는 응급환자 분류를 시행을 하고 긴급도에 따른 적시 응급처치를 제공함으로써 적정 병원으로의 이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별 자원조사를 기반으로 중증 특수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 지침을 마련하는 연구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표준 지침을 마련을 하고 지역별 의료 자원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지역별 이송 지침과 지도를 마련을 시작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때 지역별 지역 응급의료 협의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도 지자체 중심으로 몇몇 시도에서는 응급의료 협의체들이 운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응급의료 기관과 지원센터 그리고 소방이 합의하에 협의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일례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병원 전 단계에서 구급대가 현장에서 응급 환자를 분류를 시행을 하고 중독이냐, 병태가 특정되지 않은 중증 환자냐, 혹은 병태가 특정되지 않은 경증, 중등증 환자냐에 따라서 이제 병원의 종별로 단계 레벨별로 환자를 이송을 하고 있고요. 병태가 특정된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가령 위장관 출혈이라던가 뇌졸중, 그다음에 순환기 질환, 급성 복증의 긴급 수술이 필요한 케이스로 예상되는 경우 인공호흡기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라던가 사지 외상의 환자들에 대해서는 중증에 해당되는 특정 병태 대응 기관으로 환자를 이송을 하고 있고요. 이송했을 때 해당 기관에서 최종 치료가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전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인천시와 응급의료 지원센터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의 합의를 이루어서 인천시 응급환자 이송 수용체계 선진화 방안으로 이송과 관련된 자원조사라든가 이송 지침, 지도를 마련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병원 명이 명시돼서 병원 전 단계 트리아지에 따라 환자 중증도에 따라서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의에 따른 이송 지침 지도 마련이 진행이 이미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 병원에 병원에 119로 이송되는 환자의 수용 여부, 가능 여부를 고지하는 것과 수용 곤란 사례를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119 단계에서 이송 환자들은 아시는 것처럼 증상이라던가 의식상태 활력 징후 외에 진단명이라던가 필요한 치료의 계획을 가지고 이송이 되는 환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종합상황판에서 전문 진료과 의료진 부재로 환자 수용이 어렵다던가 ICU 부족으로 환자 수용이 어렵다라는 정보는 사실 119단에 이송되는 환자들에게는 매우 적정한 정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병원 전 단계에 이송되는 환자들을 위해서 사실 119 이송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즉 응급실단의 수용 능력, 수용 역량을 표출하는 부분으로 수용 곤란을 고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각계 복지부, 소방,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원센터, 병협, 의협, 학회, 환자단체, 변호사까지 협의체를 운영을 해서 8월까지 협의를 진행을 했고요. 지금 현재 협의체를 통한 수용 곤란 고지 및 관리 표준 지침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마 10월 정도에는 시도에 표준 지침을 좀 공유를 드리고 시도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닦으실 수 있도록 아마 배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러한 수용곤란 고지나 관리 체계는 단지 병원이 수용을 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적정한 이송을 통한 수용 곤란 사례가 발생하는지의 여부까지 같이 모니터링을 하고자 합니다. 즉 부적정 이송이 이루어지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수용 곤란한 사례들이 적정했는지를 같이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이제 병원 단계에서 사실 큰 변화는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응급의료 전달 체계 개편입니다. 기존의 응급의료 전달 체계는 아시는 것처럼 지역 응급의료 기관과 지역 응급의료 센터 그리고 최상위의 권역 응급의료 센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 240여 개소와 130여 개소, 40여 개소의 전국의 센터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종별에 내원하는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들이 연간 900만 명에 이르고 있고요. 일평균 환자 수를 보면 지역 응급의료 기관은 개소당 약 30여 명, 그리고 지역 응급의료 센터는 개소당 약 일평균 80여 명, 그리고 권역 응급의료 센터로 내원하는 환자들은 일평균 약 130여 명에 이릅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전체 내원 환자에서 K타스 1, 2, 저희가 K타스 1, 2라고 하면 보통 소생 긴급 환자로 중증도가 높은 환자로 보고 있고요. K타스 1, 2 환자들이 권역 응급의료 센터는 약
40% 정도, 그리고 지역 응급의료 기관에는 약 2% 정도의 비율로 내원하고 있고, 반대로 경증 비응급 환자로 분리되는 케이타스 4호의 환자들은 비슷한 비율로 내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평균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하고 있는 환자들이 약 130여 명이기 때문에 비율로 경증 비응급 환자의 비율이 각 종별로 50% 내외로 비슷하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숫자의 경증 비응급 환자들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하고 있는 현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119 내원하는 환자들의 케이타스 비율에서도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서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종별 기능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제기가 많이 됐었고요. 저희가 이번 기본 계획에도 최종 치료를 포괄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이 중심 과제로 담겨져 있고, 기존의 3종의 지정 기준이 응급실의 시설 인력 위주로 이루어졌던 거에 반해서 저희가 앞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 종별 지정 기준은 수술, 시술, 입원 등 후속 진료과의 최종 치료 역량까지 포괄하도록 전면 개선하고자 합니다. 명칭도 조금 더 직관적으로 국민에게 와닿을 수 있도록 중증 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센터, 지역 응급실의 이름으로 조금 편하게 이제 이해하실 수 있도록 기능 위주로 명칭도 개정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는 지난 22년도와 23년도 현재까지 1기, 2기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중증 응급의료센터의 진료 기능, 책임 진료 기능과 함께 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전신이 이제 응급의료센터라던가 지역 응급실의 지정 기준들을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이제 몇 달 남지 않았는데 연내에는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을 해서 공모를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내년부터 3개년간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의 종별 기능을 좀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응급실단에 머물렀던 기능에서 최종 치료 기능을 포괄을 하고 종별에 따른 책임 진료 기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중증 응급의료센터 같은 경우에는 병원 전 단계 분류해서 긴급 소생에 해당하는 환자들을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제도를 세팅을 해가려고 하고요. 최종 치료에 있어서도 고난이도 수술, 시술을 제공이 가능한 응급의료 기관 병원들이 중증 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 기준을 확립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 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응급 질환에 대한 최종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응급의료센터에 대해서는 다빈도 응급실 내원 및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환군에 대해서 최종 치료를 제공하고, 중증 응급의료센터의 과밀화 및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역 응급실은 경증 응급질환에 대한 전담 진료를 제공하고, 기본 응급의료 서비스, 즉 심폐소생술, 중증도 분류, 진단검사, 필요시에 전원을 하는 기능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능들을 세팅해 나가고 지정 기준을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최종 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또한 핵심 과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응급의료 이용 관련해서 특히 중증 응급질환과 관련해서는 많은 시도들이 자체 해결이 어렵고 많은 시군구들이 인접 시군구나 인접 시도로 환자들을 유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도별로 보면 타시도 유출 현황이 전남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은 비율로 타시도로 환자를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타시도 중증 응급 환자 타시도 유출 현황의 지역별 편차들이 매우 심한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또 질환별로 환자 발생 빈도라던가, 그리고 최종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별 기관별 인력 현황, 그리고 실제로 치료를 제공하는 빈도, 그리고 질환별 사망률에 있어서도 매우 편차가 심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중증 화상의 경우에는 전국에 일평균 한 명의 환자가 발생할까 말까한 수준이지만, 허혈선 뇌종증이라던가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일평균 100명 이상 300명 내외의 전국 환자가 발생을 하고 치료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모두 반영을 해서 지역 내에 네트워크를 구축이 가능한 질환과 전국 단위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밖에 없는 질환을 조금 구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담낭 담관 질환이라던가 허혈성 뇌졸중과 같은 저위험의 고빈도 질환들은 지자체의 중심에 지역 내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24시간 지역 내 네트워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질환으로, 그리고 출혈성 뇌졸중이라던가 중증 외상 같은 경우에는 응급의료 지원센터와 광역응급의료 상황실이 개입을 해서 인접 시도관 혹은 광역 간의 치료를 제공하는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그리고 중앙응급의료 상황실이라던가 중앙응급의료 센터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전국 단위의 인력이 매우 부족하고 이제 고위험의 고난이도의 최종 치료 제공이 필요한 질환인 대동맥 박리라던가 소화기관지 출혈 이물질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의 네트워크로 분류를 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중증 응급 환자에 대한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경증 환자라던가 급성기 치료 제공이 끝난 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역 안에서 회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네트워크를 확대해서 구축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단은 광역응급의료 상황실을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최소한 6개소의 상황실을 구축하고자 하였으나 일단 기재부에 통과된 예산으로는 100억의 예산을 받았음에도 일단 4개소밖에 구축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구축 작업을 시작을 해서 내년에는 4개 광역에 대해서 4개소의 상황실을 구축을 하고, 병원 간 전원뿐만 아니라 이송병원 선정에 곤란을 겪는 중증 응급 환자의 사례에 대해서 긴급 이송병원 선정을 지원하는 업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 대해서도 중증 스텝업 전원이 필요한 환자와 스텝다운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시스템 전원, 응급전원 협진망을 활용한 시스템 전원과 함께 상황실 개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응급의료 체계의 강화가 사실은 가장 핵심이고 결국 저희 중앙정부와 중앙응급의료 센터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인데요. 이때 지역 응급의료 체계를 점검하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앙응급의료 센터는 지역 응급의료 역량 지수를 개발을 하였고, 병원 전 단계부터 재난 및 감염병 단계까지 필요한 지표들을 선정을 해서 지수화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지역 응급의료 체계를 점검하실 수 있도록 지금 배포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요. 연말에는 지역 응급의료 시행 계획 수립을 도와드리고자 작성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고, 그리고 그 지역 응급의료 시행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고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한 평가 계획도 있습니다. 아마 평가에 대해서는 지자체들이 많이 부담을 느끼실 수 있지만 이 부분은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지역 응급의료 체계가 강화되기 위한 저희가 제도적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 지자체 포상도 준비를 하려고 하고요. 더불어서 행안부의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도 지역 응급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정성적으로 평가를 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지자체의 모니터링, 관리, 조정, 지원이 같이 어우러져야만 국가 응급의료 체계 강화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요. 저희 복지부와 함께 저희는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말씀드리지만 기관이 상향 평준화되고 병원 전 단계의 이송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평가를 개선하고, 기금이나 예산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쓰일 수 있도록 계속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응급의료 기관이 중증 응급 환자에게 자원을 투입할 수 있는 구조로 숙과를 개정해 나가고, 정보 시스템이 이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계속 개편하고 고도화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